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아니요. 그럼 좀 대기업의 임원이나 CEO. 아닙니다. 아, 그럼 경제 전문 기자. 아니에요. 누구신데 EBR에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식당 하는 옆집 언니? 누나? 그 식당에서는 어떤 메뉴를 파시는데요? 저희 막국수를 팔고 있어요. 저희 국수집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예요. 남편인 유수창 셰프가 직접 막국수를 만들고요. 저는 손님에게 그 맛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님들 얼마나 오셨어요? 어제는 한 1,500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상권이 좋아서 그런가? 상권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2-3대 정도밖에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하루에 1,000여 명, 또 1년이면 30만 명이 다녀가는 줄 서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수집을 하면서 온전히 제가 시도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요,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입니다. 우리 보통 막이라는 말 어떨 때 쓰나요? 막말, 막노동, 이렇게 접두사 막이라는 한 글자만 붙으면 우리가 주고받는 말도 속된 말이 되고 신성한 노동도 허드렛 일이 됩니다. 막은 거칠고 또 품질이 낮고 닥치는 대로 바로 뒤따라 나오는 단어의 가치를 깎아내려요. 막국수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메밀의 껍질까지 다 함께 갈아서 금방 막 갈아 만들었다는 그 재료의 특성에서 온 말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막국수가 뭐 다 그냥 거기서 거기지, 막국수는 낮고 또 초라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기본에 더 다가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메뉴가 막국수 그리고 수육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전부인데요. 막국수에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혼집 얻을 돈으로 압구정에 상권 좋은 곳에 한 250석 규모의 이자카를 냈는데 거기 메뉴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12개? 20개? 한 80개 가까운 메뉴가 있었어요. 거기 뭐가 맛있어? 두루두루 뭐 다 맛있어. 이런 가게였죠.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하면 대포 메뉴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가게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압구정에서 가로수길로 상권이 옮겨지고 저희 정말 나중에 뭐 하나 남는 것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죠. 사실 국수집을 시작한 거는 생계 때문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요.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막국수였는데, 그래, 막국수를 한번 해보자 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됐나요? 그럴 리가요. 보통 우리가 냉면이랑 막국수는 여름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국수집 열고 정말 두 번째 겨울까지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딱 한 그릇 판 날이 있었는데 그날 매출이 8,000원. 정말 이렇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막 머리를 짜냈던 메뉴가 떡국이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여름에 오셨던 손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런 엄동설원에도 또 막국수를 드시러 오는 분이 뭐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식당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막국수집이니까. 저희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로부터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막국수에만 집중을 했어요. 한두 가지 메뉴로 식당을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메뉴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일단 본인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손님들이 이제 불안해지죠. 여기 사골 칼국수도 파는데 부대찌개도 파네? 메밀막국수까지 파네? 음식 맛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메뉴를 더하는 것보다는 빼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메뉴를 하나씩 빼다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누구나 아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막국수의 주연은 뭔가요? 메밀? 그런데 막국수 이렇게 먹었을 때 무슨 맛으로 드세요? 겨자랑 식초 맛이요. 네. 저는 이제 국수는 면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막국수 우리 메밀 맛으로 먹나요? 오히려 양념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저희 부부가 정말 막국수집을 많이 다녔거든요. 춘천 쪽에서는 부드럽게 삶긴 면을 막 비빔정에 비벼 먹고 저 위 또 고성 쪽으로 가면은 갓김치 얹어서 알싸하게도 먹고 또 동치미 부어서 뭐 시원하게 훅 먹는 그런 막국수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전국에 있는 막국수집을 한 100여 군데를 다녔더니 막국수 맛에 대한 이제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 막국수 맛의 기준을 그 메밀이라는 식재료의 장점을 내세우는 데 두자라고 그렇게 했죠. 너무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음식 장사는 맛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맛은 재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료는 맛의 시작이자 기본이죠. 메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희미하거든요. 희미하고 은은한 맛이 나요. 또 이렇게 집중해서 먹어야지 더 구수한 맛이 나고요. 우리 쌀도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는 거 도정한다고 하잖아요. 메밀도 겉껍질을 이렇게 벗겨요. 벗긴 지 일주일 이내 메밀만 사용을 하고요. 한 번에 다 빻아놓는 게 아니라 매일 수차례 재분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 50인분 정도씩 재분을 하는데 그걸 재분해서 반죽할 때는 물과 메밀만 섞어서 그렇게 반죽을 합니다. 지금 100m 이상 깊이에서 퍼올려진 아주 차가운 지하수 거기에다가 여러 번 또 헹궈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은 면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낸 최상의 기본적인 조건들이에요. 메밀에 집중한 덕분에 막국수는 점점 좋아졌고요. 맛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한 하루에 1000그릇 정도 나가면은 700그릇 정도 나가는 막국수가 있어요. 물막국수도 아니고요. 비빔막국수도 아닙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들기름 막국수예요. 그날도 또 막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막국수집이 평상에 이렇게 있는 집이었거든요. 평상에 앉아서 막국수 주문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들기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마 그 동네 방앗간에서 금방 짜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메밀도 건조하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이 들기름 향이 약간 그 야생의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에다 이렇게 들기름을 바로 이제 또 비벼서 그날 이렇게 맛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메밀면에 항상 참기름을 둘러서 먹었던 게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들기름을 두르니까 이 메밀 맛이 더 이렇게 또렷해지더라고요.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막국수는 다 비빔 아니면 물인데 세상에 없는 메뉴를 내놓는다는 게 좀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날도 남편이랑 둘이 그 막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손님이 오시더니 그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겨울에도 또 종종 막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취향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권해드렸죠.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손님이 처음 드실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셔보시더니 정말 와 하시면서 뭐 국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또 권하고 드셔본 분들의 입에서 또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은 명실공히 저희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저희의 들기름 막국수가 인기를 끌면서 다른 식당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또 유사 메뉴를 만들어 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희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연구 없이 겉모습만 이렇게 카피하는 거 보면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널리 퍼지면 저희는 어차피 막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제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막국수가 이렇게 있는데 물막국수의 지단을 이렇게 올렸어. 그럼 옆집에서는 이렇게 올린 지단 위에 또 이렇게 올리고 또 그 옆집은 그 지단 위에 또 이렇게 올리고 저는 차별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우리만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찾은 정체성이 바로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입니다. 막국수를 막 만드는 적이 없었어요. 모양이 거칠거나 조악하지 않습니다. 막국수라는 그 이름과는 달리 잘 만들려고 애썼죠. 그야말로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죠. 저희 집의 정체성이자 또 손님이 찾아와야 할 이유가 있는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한 줄 리뷰는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면 꼭 남겨야 할 본질이 남는다.